두 번째 우리 같이 여러분이 이제 읽어왔던 논문이 이제 혐오의 정동 경제학과 페미니스트 저항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이제 일간 베스트 1배, 그다음 메갈리아 그리고 워마드를 중심으로. 그래서 저자는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개건연구원이신 김보명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 내용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그런 개념들이 나오죠. 아까도 정동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affective politics에서 정동 정치학에서 나오고, 네,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체 사회를 오가는 그런 에너지, 그리고 신체가 권력과 통치 수단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게 사회적인 구조 문제까지 같이 생각하는 그런 거고, 주요 학자는 사라 아흐메드, 이렇게 해서 뒤에 보면 여기 책이 나와 있어서 감정의 문화 정치라는 여기 번역된 책이 한국말로는 세 권이 이렇게 번역돼 가지고요. 저도 이 논문 보고 같이 좀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 정치학 그리고 소수자 정치학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자기 재현, 권리 주장, 그런 정당화를 다루는 장치. 그래서 퀴어, 뭐 장애학, 트랜스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언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정동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이 논문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교환 순환되고 추측되는 자본처럼 작동되는데 이게 그냥 개인의 감정 상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힘으로 작동되면서 때로는 어떤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법적인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효과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말이 이제 합성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라 아흐메드가 설명으로는 뭐 공포나 혐오가 그냥 내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특정 대상이 붙어서 정치적 효과를 일으킨다. 그래서 무슬림, 뭐 테러리즘 이런 게 하면은 어떤 이제 법적으로 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예를 보면은 코로나 때는 이제 또 그때도 중국 문제 많이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입국 제한하는데 특정 나라에 대해서 더 이렇게 하게 된다거나 소수 정치자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화장실 문제 투쟁하고 그걸 변화시키기도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단순히 혐오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종교로 따지면 그야말로 어떤 법을 막는데 한다거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직접 막고 요거는 제가 그냥 보면 생각나는 거 적었는데 혐오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돈을 받아서 단체가 조직되고 막 실제 막 운동성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쓴 경제학이랑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작동되기 때문에 정동 경제학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그런 맥락에서 이 논문이 이제 이런 혐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요걸 잘 몰랐어가지고 논문에 보면 각주에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혐오 미소진이라는 말이 사전적 정의는 여성에 대한 증오, 그래서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멸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을 숭배하고 미화하는 것도 미소진이에 들어간다고 논문에 있어갖고 저 처음 보는 표현이라서 그냥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증오, 멸시, 적대감, 평가뿐만 아니라 이상화, 숭배, 누이적 두려움, 그래서 이런 넓은 정동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게 미소진이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이제 한국사에서 여성 혐오 담론이 이제 디지털 하위 문화에서 놀이로 빠르게 확산됐고, 그래서 여기 책장에도 보시면 수경님이 알려줘서 이제 넷 페미니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이미 1900년대 후반부터인가요? 이런 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책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많아가지고 뭔가 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 논문에 보면 무슨 여라고 하면서 이제 남성들이 혐오 표현으로 어떤 특정 여성들을 뭐 소비만 하고 책임감 없고 이기적이다고 할 때 어떤 상징어들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막 공격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일간 베스트 줄여서 1배에서의 여성 혐오를 남녀 평등에 대한 왜곡된 이유와 더불어 좀 남성이 우리가 스스로 피해자다, 피해받고 있다라는 정체성 그런 그것도 정동이죠. 그게 더 이런 공격적 혐오 감정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 각주에 있는 문장이거든요. 가져오면 1배는 스스로를 사회의 주변부에 놓인 취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 원인을 그냥 여성과 페미니즘에 돌린다. 사실 이제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자기가 취약한 존재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일부 그게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이런 이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이제 이런 혐오 이야기 중심의 징병제, 군 가산점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합치면은 이제 이런 경쟁 구조에서 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쉽게 말해서 뭐 취업 문제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전적인 가부장적 그런 생각, 꼭 가부장 아니어도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성애적 가족 구성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사실 여러 복잡한 이유로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거를 여성 탓으로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꼭 깨어 있는 척하면서 둘 다 동등하게 하자고 하지만 또 실제 성적인 관계나 이런 교회에서 가정에서 역할이나 연애나 그런 데서는 또 동등한 주체로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어떤 내조나 뭐 이런 역할을 충실히 바란다거나 뭐 이렇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 혐오 표현은 좋은 여성과 나쁜 여성을 이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네 기준으로 만들고 이 나쁜 여성이라고 규정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젠더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정동 경제학이다. 그래서 여성 혐오 컨텐츠들은 남성들 간의 동질성과 연대를 자기네들끼리 또 이제 확인하기 위해 여성을 수치와 모멸의 대상인 쓰레기로 만들었다. 이제 하여튼 일베에 관한 표현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메갈리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갈리아라는 말은 저도 사실 맨날 물어보고 듣고 맨날 까먹었어가지고 이거 하는 김에 다시 정리를 했는데, 2015년에 이제 코로나 전에 약간 그런 메르스 감염 문제가 있는데 그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제가 아닌데 그냥 여성 환자에 대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되게 그런 성차별적이고 혐오 표현이 만들어졌나 봐요. 그러면서 여성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그걸 그대로 돌려주자라는 미러링 전략으로 하면서 그 소설 중에 이제 이런 분의 페미니스트 풍자 소설, 그래서 성 역할이 전복된 그 어떤 사회를 그리는, 그래서 여성이 이제 사회를 주도하고 아마 이제 그런 소설이겠죠. 거기에 나온 이갈리아라는 말과 이 메르스라는 말이 이제 합성어로 메갈리아라는 말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베나 이런 데서 혐오 공격하고 할 때 이걸 이제 뒤집어서 그게 전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거를 열어서 보여준 사건이었다라고 논문의 문장을 표현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남성에 대한 비하, 멸시, 대성화, 분노의 언설들은 남성이 그 문법적 주체일 때는 자연화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고 정당화되던 여성 혐오에 내포된 폭력성을 이제 뒤집어 보면서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건지를 가시화했다. 이면서 여기 보면 한남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모님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모부, 연함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이런 거 이제 미러링. 여기까지는 이 논문의 저자가 부정적으로 보거나 뭐 이러진 않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서는 또 이제 조금 모순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워마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 워마드 단어는 요게 맞을까요? 우먼 노마드. 제가 이게 몰라갖고 검색을 해서 본 겁니다. 우먼 노마드에서 워마드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패러디 여기 문장을 그대로 가져가면 요걸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하면은 메갈리아는 이제 미러링을 통해서 그 혐오 문제를 전복시면서 그 모순을 드러내면서 또 어느 정도 다양한 페미니즘 목소리를 수용도 하고 약간 이런 포지션이었다면은 이제 2015년 12월 무렵에 이제 좀 분리된 워마드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여성 정체성을 좀 강조하는데 약간 이제 남성 혐오, 여성 우월주의, 그리고 트랜스 여성 남성을 배제하는 약간 이런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모순을 논문 저자는 패러디적 저항은 계속해서 원본과의 문제적 관계 속에서 작동되는 모순에 놓인다. 그래서 이런 패러디적 실천으로서의 미러링 또한 원본의 구조적인 그 혐오 문제를 해치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하고 전유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논쟁에서 그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게이 남성과 하위 문화에 대해서 이제 비하하는 표현일 때고 이게 맞냐 틀리냐 아마 논쟁하면서 분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마드 쪽에서는 생물학적 사실로서의 섹스 성은 변화 혹은 해체될 수 없는 건데 사회 문화적 이런 정체성의 젠더는 우리가 저항하고 변화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퀴어나 트랜스 정책은 삭제돼야 되고, 이성애적 관계의 토대가 되어 있는 지금 남성 지배
여성 억압의 이분법으로 끌어내면서 여성의 피해자됨을 강조했다. 지금 이제 사회적 제도의 문제를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성 하다 보니 그런 모순을 집중하다 보니 여성의 우월성 조금 이게 오히려 혐오의 정동이 트랜스 정체성을 가진 분들에게 간다는 거 이런 게 조금 아직은 논쟁거리가 된 문제 같고요. 그래서 논문은 어떻게 마무리로 가냐면 일단 혐오라는 개념은 특정 이데올로기 스펙트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 모든 평범한 노동자, 주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냥 일상까지 광범위하게 작동되고 있고 아까 이제 일베를 분석할 때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주체의 어떤 절대적 우월감보다는 불안과 위태로움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베 같은 경우에는 교육, 노동, 문화, 성의 영역에서 경쟁과 협상의 대상이 된 여성들을 이제 통제하려는 목적과 그런 게 있다고 봤고, 워마드가 이제 이렇게 소수자를 배제하는 거는 이분법적 성별칙에 기초한 단일하고 본질화된 여성 공동체의 환상을 만들어내어 페미니스트 저항 전선을 단일화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배제와 적대 실천을 통해서 그 손상된 조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동이 있는데 이 저자는 이거를 혐오와 인정의 정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마지막은 이런 이제 인정의 정치학에 매몰되지 않는 실천들을 이제 찾아보고 또 모색해야 된다라고 논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